스펙이 좀 더 좋거나 뭐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이러면 성격이 안 좋지 않아요?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애들이 성격이 더 좋아. 예쁜 애들의 성격이 더 좋아. 이번에는 여자분 사연입니다. 키가 168이고요. 20대 후반, 지방대 나오셨고 중소기업 다니는데 연봉 2,800이고 모은 돈이 3천만 원이래요. 흔히 보이는 예쁘장하고 키 크고 마른데 글래머러스한 편이래요. 지금 이분이 우리 회사에 오시면 어떤 분을 만날 수 있을까? 사실 요즘에 점수, 스펙 뭐 이런 걸로 잘 안 하잖아요.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을 보고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 과 대화가 좀 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스펙이 많이 나오니까 스펙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키가 168이면 큰 편이에요. 큰 편이시고 키 큰 여자 인기가 좀 있어요? 있죠. 요즘은 남성분들이 본인은 작아도 키 큰 여자를 선호해요. 오. 근데 심지어 키 크고 마른데 글래머래. 끝장나는 거예요, 저거는. 짱이죠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분 스펙을 좀 잘 안 보잖아요. 모은 돈이 3천이에요. 어떤 것 같아요? 많이 모은 거 아닌가? 2,800에 모은 돈 3천이면 한 1년에 1,000만 원씩 모은다고 치면 1년에 1,000만 원씩 모으지 않아요? 아, 한 달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러네. 1년에 한 1,000만 원씩 모을 수 있잖아요. 한 달에 1,000만 원. 농담입니다. 그리고 3년에서 한 5년 정도 모으면 한 3천만 원 모으는 거죠. 좀 덜 모으더라도. 대학을 졸업했으면 23살. 28이면 딱 그 정도 모은 거네요. 뭐 특별하게 막 돈 많이 쓰고 다닌 건 아닌 것 같고. 저는 이렇게 연봉이 얼마고 모은 돈이 얼마예요? 그러면 이 사람의 연봉에서 얼마 정도 모을 수 있는가? 몇 년 정도의 기간으로 이 돈을 모았을까를 보는 이유가 이게 그 사람의 생활 태도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느냐.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미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. 지금 20대 후반인데 3천 모으면은 많이 모은 거 아닌가? 왜냐면은 입사했을 때 2,800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뭐 한 2,400 뭐 이렇게 200씩 그치. 어쨌든 그러네. 지방대학교 나왔으면은 본가가 지금 지방이라는 소리고. 그렇네요. 내가 여기서 자취를 하면은 뭐 월세도 나가야 되고 생활비도 나가야 되고 통신비라든지 보험비 다 나가야 되는데 저 3천만 원 모았으면은 엄청 훌륭한 거네. 예,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냥 돈의 기준보다도 자기 관리를 요즘은 정말 중요하게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보기 때문에 돈만 막 악착같이 모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그 들죠. 외모 관리나 자기 관리도 사실 돈 많이 쓴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20대는 사실 화장품만 잘 써도 한참 예쁠 때라고요. 옷도 보세 옷 입어도 한참 이쁠 때예요. 한참 이쁠 때죠. 자기에 맞는 스타일만 맞아요. 잘해도 예. 한참 이쁠 때예요. 그래서 요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.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나오지. 공부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옷을 찾아서 입는 것들 크게 공부가 될 수 있고 진짜 그래 꼭 돈을 안 모으면서 내가 돈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예뻐지고 이러는 거랑은 좀 틀린 것 같네요. 결국 자기의 관심이거든요. 네, 관심이죠.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요. 자기 관리가 잘 돼 있으신 분은요. 그때 갑자기 관리를 하지 않아요. 맞아요.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그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 스타일이 그대로 살아나 있고 관심사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돈 모으는 거에도 관심이 좀 많고 그리고 자기의 관리만 그런 식으로 관심이 있다면 사실 좀 괜찮지 않을까. 그러면 이분이 우리 회사에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어떤 분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제가 자꾸 나이 얘기해가지고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일단 나이가 20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요. 나이가 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보여주는 건 저거밖에 없으니까 저것만 봤을 때는 사람이 성향만 좀 편하고 좀 괜찮은 성격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못해줄 남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. 제가 여자분들 이렇게 오다 보면 본인이 뭐 지방대 나왔어요. 중소기업의 연봉이 이래요 이러면서 좀 본인 스스로 약간 주눅 들어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. 계시죠. 그래서 이런 스펙이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오면 사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정보회사에 오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좀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모은 돈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자만추를 만약에 하면 주변에 남자들도 많을 거예요. 근데 이런 분이 결정사에 오면 우리가 전문직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대기업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고 공기업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고 자산가도 추천해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. 사실은. 본인이 어디까지 여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그쵸. 거지만 그래서 좀 저는 이런 분들이
분들이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분들이 자꾸 방문을 부끄러워서 안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. 이전에 교수님 생각나시죠? 심리 상담 받은 친구. 네네네네. 결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헤어져야 마느냐 이제 이걸로 했는데 교수님이 솔루션 주셨고 제가 지금 너는 우리 회사에 와서 소개를 받으려고 작정하면 누구라도 소개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프로필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는 맞아요. 그 친구도 1년 정도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저 남자친구의 프로필이 낮기 때문에 자기는 더 낮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. 맞아요. 초반에 얘기했듯이 본인이 시작 자체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거든. 내가 또 하나 물어본 게 이 남자 없으면 안 되겠니? 아니면 결혼이 하고 싶은 거니를 물어봐서 그랬더니 결혼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남자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. 그러면 차라리 굳이 결혼 준비가 안 된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이미 그 노후 준비도 안 된 집안으로 가서 그 고생할 게 너무너무 뻔히 보이는데 괜찮다 싶으면 결혼을 해도 되지만 아니다 싶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. 그리고 30 초반이라서 네가 결혼할 사람이 없을까 봐 아마 멈추지 못하는 경우들도 진짜 많아요. 그거예요. 여자분들이. 무조건 그거예요. 결혼을 추진을 하다가 이건 아닌데 싶어도 계속 추진을 하는 이유가 이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딴 남자를 못 만날까 봐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거나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지금 이분 정도 지금 29에서 지금 한 32살 요런 정도의 스펙의 분들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오신다고 해서 소개 못 받을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만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괜찮은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. 그럼요. 스펙이 좀 더 좋거나 뭐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이러면 성격이 안 좋지 않아요?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애들이 성격이 더 좋아. 예쁜 애들의 성격이 더 좋아. 왜냐하면 내가 없잖아요. 그렇게 열등감이 되거든요. 열등감이 있으면 사람을 괴롭히게 돼요. 옆 사람을. 본인을 자꾸 낮게 평가하지 말고 용기 갖고 오셔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왜 상담으로 계속 오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. 보통 어떤 거 파악하세요? 살아온 어떤 환경이라든지 본인이 만난 남성분들 그리고 어떤 친구들한테 매력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등등등 많잖아요. 1시간까지는 자기를 숨겨. 얘기를 오픈을 안 해. 그러다가 이제 내가 다다다다다다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탁 마음의 문을 열고서는 얘기를 하면 내가 한 얘기가 다 맞아. 거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. 뇌성사처럼 교수님이 계속 지금 한 번씩 와야 된다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정말 건데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왜냐면은 거예요. 어쨌든 우리는 상담하는데 비용은 안 들고 상담해드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탁 해드릴 거고 너는 어떤 사람을 원하냐 실제로 만나봐야지 아는 거지만 넓혀드려야 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몫인 거고 나도 상담 한 40분이면 끝나고 싶어. 근데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1시간, 2시간 얘기를 해야 그래도 좀 대략 알 수 있는 성향도 파악하고 나를 만나가지고 처음 만난 언니한테 마음을 연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맞아요. 말이야. 그러니까 한두 시간 좀 이런저런 얘기하고 제 얘기도 되게 많이 해드리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열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을 좀 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시는 여자분들한테 본인이 뭐 나이가 37이에요, 35이에요 막 이러면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 못 만나지 않을까요? 저 이 사람 놓치면 결혼 못 할까 봐. 어차피 그 사람 아니어도 만날 수 있는 사람 충분히 많고 어떤 결혼정보회사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35 넘으면 결혼 못 해요. 이 얘기를 너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.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35까지는 그 출산 나이인 거고 남자들이 희망하는 건 35 이전의 여자들을 희망하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 만난다가 아니에요. 이 사람이 30이 넘든 40이 넘든 자기 짝은 또 따로 있거든요. 너무 35을 너무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35을 넘으면 못 만나는 줄 아는 거야.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나이를 먹었고 35을 넘었고 30 뭐 중후반이고 그러니까 나 못 만날까 봐 나 어떡하지 아무나 좀 시집 가야 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의외로 되게 많아요.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눈만 높은 사람들도 또 의외로 있다는 게 거죠. 눈이 높은 분은 좀 낮추는 연습도 좀 하고 자기 객관화가 되게 필요한 부분인 거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문제예요. 모든 자존감은요 자기 객관화를 중심으로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존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. 나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나를 좋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지. 나 너무 사랑해, 내가
내 스펙보다 되게 높은 사람이야. 나 이런 사람 만날 거야. 이것도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정확한 자기평가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.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 생각이 자기가 1%라도 있다면 반드시 상담 받아서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 평가를 받고 용기를 좀 갖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. 30대가 넘었는데도 막 눈이 높고 막 따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본인에 대한 자기 평가를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보면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담 받아서 내가 어떻게 내 미래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상담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은 좀 방문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